자, 안녕하세요. 김제국 누수연구소 김제국입니다. 오랜만에 누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사장님들께서 전화 요청이 좀 왔습니다. 처음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 누수를 배우고 있고 하려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전화가 몇 건이 와가지고 제가 앞서 한번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누수 잘하는 방법의 기초 복습편입니다. 오늘. 자, 복습을 하면 또 했는 이야기를 또 왜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새로 정보를 아시는 사장님도 있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누수 잘하는 방법은 누수를 많이 해보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뭐 저는 뭐 운동을 볼링을 좋아하지만 볼링도 그렇습니다. 기초를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누수로 치면 또 압력을 어느 정도 걸 줄 알았을 경우에 많이 해보는 경우, 많이 또 현장을 많이 접해보는 경우, 그런 사람한테는 못 이기겠죠. 자, 누수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새는 세대 아래층에 가서 먼저 확인을 잘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래층이 요즘 사람들이 바빠서 출근하시고 하기 때문에 없는 세대도 많지만 그럴 때에는 위층 세대 보고 아래층에 보고 직접 가보시든가 해서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동영상을 찍어 놓으시면 그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래층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는 아래층에 가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육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이 퍼지는, 우리 현지에서는 다 말라 보이겠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 물 자국이 보이고 아직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 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 퍼짐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누수라는 거는 하나의 원이 퍼져서 생길 수가 있고 이쪽에서부터든지 이쪽에서 물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물이 시작되는구나 하면 열화상 카메라 같은 장비가 있게 되면 조금 자기가 누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래층 세대의 주인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냥 끝이 아닙니다. 사모님 언제 물이 샜습니까? 어떻게 물이 새고 어느 시점에 많이 셉니까? 아침에 많이 셉니까? 이런저런 최소 아래층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분 정도 아래층 분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도 의사 같은 경우에 아플 때 의사가 환자분한테 묻죠.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증상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진찰기로 본다든가 뭐 거기도 카메라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학창시 공부를 잘 못했지만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의 의사라는 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초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전문의가 될 수가 있죠. 그 대신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개인 병원을 낼 수가 있고 중급 병원을 낼 수 있고 혼자 1인 기업이지만 대형 병원을 될 수 있나 그 판독 얘도 자기 또 장비에 따라서 커리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층에 확인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 주인 말을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그냥 대충 보면 되겠지. 그냥 대충 봐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냥 다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뭐 그냥 지 잘하는 대로 하겠지 이렇게 들으면 협박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층의 확인 후에 이제 위층 세대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층 세대의 계량기 검사를 한번 필수적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아래층의 증상을 봐야 돼.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뚝뚝뚝뚝뚝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거 했을 때는 수도 배관 누수라고 봐야 되겠죠. 물이 떨어진 양이. 자, 아래층에 봤을 경우에 곰팡이, 그 다음에 석회석충, 충이 있으면 뭡니까? 방수에 의한 누수라고 봐야 되겠죠. 맥락이 다릅니다. 누수랑 방수는 다릅니다. 배관에 새는 걸 누수라 그러고 우리가 샤워했을 때 화장실에 물이 샜다가 쓰면 샜다가 안 쓰면 안 샜다가 비가 오면 샜다가 비가 오면 안 샜다가 이건 방수 개념이랑 누수 개념은 장비 자체가 다르고 탐지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층에 보라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확인 후에 위층 세대 계량 검사를 해란 이유가
해도 되고 안 되지만 이게 확률은 60에서 한 70% 정도. 대략적으로 내가 참고사항인지 이 계량기 테스트를 1차 테스트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변기도 안 잠갔을 거고 처음에 정수기도 안 잠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잠갔다 하더라도 수도꼭지가 오래되면 샤워기 등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다 조치를 하고 계량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확률이 올라가겠죠. 물이 새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수도에 새겠다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년 하다 보니까 대충 답이 나옵니다. 계량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수도 배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보일러실에 가게 되면 그죠? 보일러실에 가게 되면 보일러실에 가게 되면은 보일러 아래에 네가닥 배관이 있죠. 그 중간에 가는 배관이 얇은 배관, 가는 배관, 얇은 배관. 네 가닥이 있습니다. 보일러에 보면 굵은 배관 2개고 얇은 배관 2개가 있어요. 보일러 공급 한수 배관이 굵은 20mm 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도 배관 15mm 배관, 찬물 뜨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찬물 냉수 밑에 보시게 되면 글자가 적혀 있어요. 냉수 아니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보면 밸브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차 계량기 테스트 검사를 했을 경우에 계량기 테스트 검사는 모든 변기하고 정수기를 다 잠그고 난 뒤에 계량기를 잠그죠. 계량기를 잠그고 난 뒤에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잠가놨다가 순간적으로 탁 열었을 경우에 계량기 중간에 별표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 생각하면 이 집에 급수 배관에서 새는구나. 아직까지는 온수 배관인지 냉수 배관인지 모릅니다. 도는구나 했으면 새는구나 판단 내리겠죠. 그러면 아까 다시 앞으로 보일러에 네가닥인데 얇은 배관에 보면은 밸브가 달려있는 게 냉수 배관입니다. 냉수 배관에 밸브를 잠궈요. 좀 전에 이거 안 잠그고 난 뒤에 돌았단 말이죠. 근데 자, 여기도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일러 아래에 급수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밸브를 다시 잠굽니다. 그래가지고 10분 뒤에 다시 계량기를 먼저 탁 열죠. 근데 좀 전에 계량기가 이렇게 탁 열어서 돌았다. 시계방에 돌았다 했을 경우에는 뭐가 셉니까? 냉수에서 샌다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좀 전에 돌았는데, 열었는데 안 돌았다. 그럼 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한 사람은 계량기를 보고 있고 다른 주인분이나 한 사람 기사분 보고 잠가놨던 보일러 아래에 급수 밸브, 냉수 밸브를 딱 열었을 경우에 계량기가 돌았다. 그러면 거의 90%가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시작이 방향이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하나씩 알게 됐을 경우에 그럼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온수 배관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배관에 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온수 배관, 냉수, 공기 넣고 냉수 배관으로 공기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온수 배관하고 냉수 배관에서 1차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해가지고 온도 배관에서 새는 거는 확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뭡니까? 누수대의 수압을 측정을 해라 이 말이죠. 제가 판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어느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집의 수압을 측정을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 집의 수도 수압을 모르는데 누수되는 배관에 압력을 넣는다. 물론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미세 누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배관에. 근데 이 집의 수압이 꼭 이런 집이 그래요. 가마변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압이 높아요. 7kg가 걸린단 말입니다. 왜 7kg 걸려요?
요즘 인버터 펌프라든지 대형 아파트에 부스터 펌프로 밀게 되면 압력이 셉니다. 7kg인데 여기서 우리가 계량기 앞에다가 거의 대부분 강압변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사용하다 강압변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강압변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압이 6kg에서 7kg 걸려요. 근데 통상적으로 누수하는 사례들이 압력을 얼마나 넣겠냐 그러면 오래 하신 타는 통밥으로 대충 한 4kg에서 5kg 왔다 갔다 겁니다. 3kg에서 4kg, 5kg 왔다 갔다 그래요. 자, 누수가 7kg에 지금 수압이 7kg에 지금 발생이 되는데 3kg 걸었다. 많이 세대는 상관이 없어요. 미세 누수에 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 그럼 뭔 소리 하고 하냐? 방수인데요, 빗물인데 이런 개소리하고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요즘 네이버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 간이 수압 기록기입니다. 간이 수압 측정해 나가라고 이거를 어느 소독지에 바로 딱 체결했을 경우에 뭐 부속이든 어디든 딱 이렇게 체결했을 경우에 소독지만 틀어주면 바로 수압이 얼마든지 측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장비가 없으면 게이지를 온수가 세더라도 냉수 배관에도 게이지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죠. 귀찮더라도. 그래서 그 집의 수압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배관에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진짜입니다. 그 집의 수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에 압력을 넣는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뭐 백전백승이죠. 안 알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나도 내일부터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누수 잡을 미세 누수 잡을 확률이 높아진 거죠. 확률. 자, 제 같은 경우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자, 이게 뭡니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주입을 한다. 자, 1차적으로 계량기 검사에서 어느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간이 수압 게이지를 한든지 해가지고 수압을 측정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례는 또 어떻게 했냐면 물을 드레인을 시킨다. 바로 컴프레셔에 드레인 시키고 압력을 넣어요. 저는 안 그럽니다. 왜? 요즘은 거의 다 배관이 PB 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기를 내가 잘못 넣게 되면 새던 배관이 안 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입을 하냐? 천천히 공기를 넣습니다. 천천히. 이 게이지가 보이시면 압력을 얼마만큼 속도로 올립니까? 게이지 딱 밸브 딱 열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바늘이. 왜? 여기 적어 나왔죠. 물이란 유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속. 물의 속도. 자, 거의 일반적으로 누수탄자의 사용이 게이지 밸브를 딱 이렇게 거의 대부분 볼밸브를 쓴단 말이죠. 딱 여기서 바로 열어본단 말이에요. 바로 싹 열단 말이에요. 그럼 게이지 바늘이 싹 6kg가 바로 올라간단 말이죠. 수압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뭐 물론 7kg, 6kg 걸린다 하더라도 물이 들어가서 도는 회전이 하는 물이 들어가는 유속이 있는데 그렇게 싹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공기를 싹 여는 순간 내가 만약에 부속이 배관이 생각하면 이렇게 빠져있는 배관이 근데 어떻게 압력이 잘못했다면 다 물어보면 이렇게 돼보면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량기 검사에서 분명히 수도 배관이 새는 것 같았는데 내가 공기를 잘못 넣는 바람에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에 가야죠. 요즘은 마감재가 다 고급이기 때문에 마루, 대리석, 고급 타일이기 때문에 뭐 얘가 좀 장반지 같으면 한번 깨보죠. 깨볼 수 없습니다. 압력 안반인데 뭐 가야지 뭐. 분명히 수도 배관이 새는데 압력 안반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를 한번 더 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든지 아니면 며칠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빠집니다. 압력에 대해서 수격 현상이 생기면서 또 누수가 될 겁니다 해서 다시 그때 재차 방문을 해서 압력을 건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어떻게 천천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방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전체 지우겠습니다. 배관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온수는 어디서 출발하죠? 시작이 보일러에서 출발하죠. 냉수에서 자, 여기 냉수라고 판단 내리면 냉수가 급수가 돼가지고 보일러에서 히팅이 돼가지고 온수 배관에서 우리가 샤워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온수의 방향성은 시작은 보일러입니다. 자, 그러면 냉수의 스타트 지점은 어딥니까? 계량기죠. 계량기죠, 그죠? 난방은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타업체에서 실패하는 현장을 가게 되면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온 업체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누수 현장에 가게 되면 90% 이상은 보일러에서 온수를 풀어서 냉수를 풀어서 압력을 다 수입을 하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단 누수를 잘하기 위해서 앞에 업체에서 실패했는데 수도배관을 샌다. 절대로 똑같이 하면 못 찾겠죠. 그럼 그때는 내가 냉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에서 한번 계량기 풀어가지고 그쪽에서 압력을 넣어봅니다. 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일러에서 시작은 하지만 온수가 새는데 아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보일러의 온수 쪽에도 밸브를 하나 채우시고 샤워기라든지 세면기 영역을 풀어서 하든지 그 다음에 주방에 꼭지를 풀었는데 다른 데서 방향성을 바꿔서 압력을 수입하게 되면 자, T 구성이 되어 있죠. 맨날 보일러에서 걸 때는 이쪽으로 걸었단 말입니다. 보일러에서 걸 때 이쪽에서 걸었어. 근데 배관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맨날 걸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맞는데 이쪽에 걸어야 돼, 빠져야 되는데 타업체에서 못해낸 건 반대로 걸게 되면 이게 딱 벌어져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온수는 무조건 90% 이상은 여기서 걸면 해결이 다 납니다. 냉수는 보일러에서 풀어서 안 됐을 경우에 입이 다 물었다 했을 경우에 PB 배관도 입을 벌리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체결하고 수도 배관 다시 배관에 다 넣고 난 뒤에 다시 계량기를 열고 모든 수곡지마다 다 열어서 수격을 주는 겁니다. 열었다 닫았다 몇십 번 하다 보면 다시 압력을 탁 걸게 되면 탁 다시 빠질 경우도 있어요. 그게 또 팁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요거 방향을 다르게 해봐라. 자, 그 다음에 난방배관 같은 경우에도 환수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자, 출발은 무조건 갔다가 방이 10개라도 이 두 가닥을 의해서 어떻게 분배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방 10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죠. 얘들은 냉수나 온수 같은 경우에 물이 뺐으면 그만이지만 얘들은 한번 들어가는 보일러통 안에 여기서 해가지고 그 물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누수가 되지 않는 이상.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린다 그러면 환수 배관에서 만약에 샌다고 요 라인에서 샌다고 했을 때 환수 공급이 있다. 여기 이 배관에서 지금 여기 누수가 되는데 내가 게이지를 여기에 걸어버렸어. 그러면 압력이 넣으면 금방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줘라 이 말이죠. 그때는 공급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게이지를 넣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바로 빠지지만 얘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탐사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누수 양이 많게 되면
컴프레셔가 우리가 대부분 2만원짜리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게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파트 경우에도 좀 큰 컴프레셔 들고 올라가기 좀 쉽진 않지만 그에 따라서 누수 양에 맞게 또 줄을 당겨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렇게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한 1,500명 정도 돼 갑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그리고 누수가 하다가 안 되거나 또 대형 배관에서 누수가 됐는데 자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게 되면 저희 함께 오늘도 저기 거창까지 가가지고 싹두러 회원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싹두러 회원 전국의 회원들하고 협력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다가 다 연대가 가능, 협업이 가능합니다. 힘드신 누드가 아니면 연락 주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